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긴축을 한다고 금리를 3.5%로 올려놓았는데 충분한 긴축이 되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일까요? 얼마나 긴축을 했을까요? 다른 유튜브 분들 자료를 보면 미국 긴축 이야기 지표 그래프만 보여주는데 한국은 얼마만큼 긴축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이 미국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긴축을 했는지, 또 충분한 긴축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1번 2022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는 긴축 X 완화 이응 요거고요. 물론 초창기에는 했었죠. 20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 정도에는 긴축을 했는데 아마 이번 정부도요. 이번 정부 정책들 보면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긴축을 이번 정부에서도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표어로 내건 것들 가장 핵심적으로는 문정부 심판이죠. 문정부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심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부 부채에 대해서 심판이 들어가겠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안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번 정부도 긴축이 들어갔다. 뭘 믿고? 부동산 심판한다고는 했지만 부동산 심판은 신용만 잘해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언론들이 밑밥을 많이 깔아줬죠. 대표적으로 밑밥 많이 깔린 게 뭐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규제해서 집값 올라간다. 그러니까 완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었죠. 근데 완화하면 쿵쿵 분다고 하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랑 반대로 하겠다, 부동산 정책을. 그거는 일단은 명분은 되는 거죠. 근데 22년 하반기에 왜 생각이 바뀌었냐? 가장 큰 문제는 뭐죠? 22년 8월에 역전세 대란이 났죠. 이거 이번 정부에서도 역전세 대란은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이때. 왜냐면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번 정부에 부동산 자문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요분이었죠? 요분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 또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올린다.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어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믿었어요. 22년 8월에. 22년 초창기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만 8월쯤 됐을 때는 임대차법 만료된 수요들이 풀려 나오면서 전세가 또 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풀 전세 가격이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죠. 완만히 떨어지던 게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게 뭐예요? 2022년 10월부터 관치금융이 물론 그 전부터 들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11월부터 시중금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얼마였을까요? 3.0%. 근데 24년에 두 차례를 올렸죠. 근데 금리는 계속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2022년 11월에 3%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3.5%까지. 근데 자, 대출금리를 보시면요. 여기 23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11월부터 금리를 올렸죠. 아까 보시면 11월에 올리고 1월에도 올리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금리 올리는데 더 급격히 떨어지죠. 이게 긴축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단 소리예요. 그러면은 긴축이 안 됐는데 물가는 잡히죠. 첫 번째로는 물가 지수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해서 잡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가가 뭐라 그랬어요? 실물 가치죠.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줄어든다는 소리는요, 화폐 가치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왜 이렇게 될까요? 화폐 가치는요, 돈을 푼다고 무조건 떨어지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정부가 100만원씩 풀다가 1000만원씩 풀어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죠. 근데 100만원씩 풀 때는 통화 승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한 이게 20분 돌아요.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2천만원의 역할을 한 거예요. 100만원을 주고 사고 팔고 이게 한 20번 돌아서. 근데 1000만원씩 푸는 이유는요, 통화 승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통화 승수가 떨어져서 푸는데 안 돌아요. 한 번 돌고 끝이에요. 근데 1000만원이에요. 그럼 화폐 가치 이때 많이 떨어질까요? 이때 많이 떨어질까요? 이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딱 이런 상황이죠. 경제로 돌았으면 사고 팔고 하면서 20번도 낼 수 있는 게 1000만원 풀면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우와, 집 사자. 그러면 집을 산 사람들, 돈이 어디에 있어요? 부동산에 있죠. 돈이 돌 수가 없습니다. 집을 판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부는 뭐 주식으로 갔을 테고, 일부는 다른 부동산을 샀을 테고, 일부는 코인으로 갔을 테고. 그렇지만 보통 집을 판 사람들이 집을 왜 팔았고 했어요? 갈아타기 아니라면 집을 판 이유는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파는 거죠. 고점에 가까워졌고, 그래서요, 코로나 때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부추겼지만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때 집을 팔았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다주택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왜 규제가 들어갔냐? 예를 들어서 만채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서울에 만채를 건축을 하면요, 4,900채는 실수요자가 가져가고 5,100채는 다주택자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이랑 전매 제한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려고 한다.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면서. 공급이 실수요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생겨나는 게 공급 부족이죠. 근데 투기 수요들 들어와가지고 해라. 공급 효과 떨어뜨려라. 이게 어떻게 공급 부족을 푸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 지금 뭐 금리 인하 이야기 다들 말씀하시는데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은행 예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17조 증가했고요. 올해 들어 40조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막차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 집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왔는데. 집을 판 사람들이 지금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집을 판 사람이 부자가 됐겠어요? 아니면 지금 무리해가지고 대출 끌어가지고 영끌한 사람들이 돈이 많겠어요?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한 사람들이 부자겠어요? 아니면은 영끌해가지고 내가 언젠간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들이 부자겠냐? 집 팔고 현금으로 자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시중 통화량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면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아, 통화량 증가는 화폐 가치 하락이다. 화폐 가치 하락이면 뭐라고 하겠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이니까 실물 가치 올라갈 거고 집값 올라갈 거다.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냐 하면서 맨날 짜장면 이야기하죠. 짜장면하고 집은 차원이 달라요. 짜장면이 자산이에요? 짜장면 오른 만큼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짜장면 올라왔으니까 집값 올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중국집 가서 짜장면 20만원씩 주고 사 먹으세요. 그 정도는 올라줘야지 짜장면 가격만큼 집값 올랐다고 할 수 있지. 어디서 짜장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짜장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집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중국인 줄 아나 여기가. 근데 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한 이유를 보면은 다 뭐예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서다. 문재인 정부 때도요, 시중 유동성,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올릴 것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했어요.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집값 올라간다는데. 현금한 사람들 왜 다시 집 안 사고 있을까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개그맨 김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여기까지 찼어. 요만큼 남아있잖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까지 찼으면 원래 더 못 먹는 거죠? 요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올랐으면 팔아야 돼요. 요만큼 더 올라간다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못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간 사람들의 자금이 쌓여있는 걸 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릴 것이다. 아니, 여기서 더 위로 올릴 것이다. 근데 이미 요 이상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근데 정부에서 긴축을 안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라도 된 건데 문제는 그 긴축이 언제 일어났냐. 정부에서 긴축을 안 하더라도 긴축장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 붕괴됐을 때 긴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때 정부에서는 완화를 했을까요? 긴축을 했을까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을 때요.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근데 긴축이 됐을까요? 완화가 됐을까요? 돈은 엄청나게 풀었는데 자산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통화승수가 떨어지니까 돈을 푸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또 거품 다 꺼지고 그때 풀었던 돈이 임계점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오르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코로나장에서는 왜 풀자마자 바로 효과를 얻었냐? 경제의 근본적인 침체가 아닌 바이러스로 인한 일시적인 침체였고, 그 전에 풀었던 돈을 긴축하기 전에 돈이 또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긴축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긴축 안 하죠. 딱 봐도 금리 차마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올릴 때 미국으로 자금 빨려 들어가고, 미국에서 금리 떨어질 때도 미국으로 자금 빨려 들어가요. 이걸 달러 스모엘 이론이라고 하죠. 그 이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 다 해놨고. 그런 거다. 우리나라는요, 긴축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긴축했다는 이야기도 없이, 왜냐면 이거 발표 안 하거든. 미국은 그래가지고 그걸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보여주죠.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어요. 이딴 거 없어요. 그럼 맨날 M2 통화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M2 통화량 많이 풀려도 집값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M2 통화량은 2년 내에 도는 돈이고,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집값의 기준점이 오르기 위해서는 소득이 올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M2 통화량이 많이 풀렸다는 건요, 그냥 대출이 많이 풀렸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